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일상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거나 결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경제적 안정, 정체성의 변화까지. 은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이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그 이후의 삶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과정에서 많은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 은퇴를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삶을 바꾼 단 하나의 계기. 서론. 안녕하세요.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대와 설렘일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죠. 저 역시 은퇴를 결심하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났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힌트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1.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 첫 번째 사례는 제 가까운 친구인 김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0대 후반까지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59세에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약과 병원 검진에 의존해야 했고 회복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없이는 다 소용없다는 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왜 몰랐을까? 영철 씨는 수술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챙기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그는 지금도 후회 없이 말합니다. 내가 은퇴를 결심한 건 건강이 경고를 보내왔기 때문이야. 그때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지금쯤 난 더 큰 후회를 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건강을 돌아봤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은퇴 후의 삶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일로부터의 해방 4시간 찾기. 두 번째 사례는 저의 은퇴 계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정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주말에도 피로에 쫓겨 쉬기만 했습니다. 미선 씨가 은퇴를 결심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앞으로 5년, 10년 더 걸어야 한다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 시작하지? 결국 그녀는 55세에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했고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림 교실도 운영합니다. 일에 얽매여 있을 땐 몰랐는데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겠어. 내가 늦기 전에 결심한 게 다행이야. 미선 씨처럼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교훈. 마지막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는 70대 초반까지 일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셨고 아직은 괜찮아. 더 벌어야 해. 라며 은퇴를 미뤄오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73세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60대에 은퇴를 결정하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진짜 행복이야.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여전히 은퇴를 미룬 걸 후회하시며 건강을 잃고 나니 늦게나마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셨습니다. 결론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다.
결국 은퇴를 결심하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 나만의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서 답을 찾았고,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은퇴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결심하셨나요? 혹시 결심하지 못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인생의 전환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위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맞이하다 보니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게 되죠. 제가 현장에서 접했던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건강 은퇴 후 삶의 토대.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건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은퇴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건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0년 이상의 건강 수명을 더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상담했던 62세의 박모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건강을 뒷전으로 미뤄뒀습니다. 퇴직 후 여행과 여가를 즐기겠다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정작 퇴직 후 당뇨와 고혈압이 찾아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퇴직 전부터 매일 30분씩 걷고 꾸준히 요가를 하며 체력을 관리했던 한 고객은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친구들과 함께 등산 모임을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준비할수록 빛을 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2. 경제적 안정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은퇴 준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뜻 보면 연금이 많은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소비 습관과 관리 방식에 따라 그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는 매달 연금 250만 원을 받는 60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소비로 인해 항상 금전적인 압박을 느끼며 은퇴 후에도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죠. 반대로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지출을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비, 여가비, 그리고 비상금까지 세세히 예산을 세우고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결론은 돈의 액수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과 소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보세요. 3. 사회적 관계에 고립되지 않는 삶.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는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65세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 잡았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또 다른 사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부부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농작물을 가꾸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죠. 결국 은퇴 후의 삶은 혼자서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스스로 선택한 은퇴 후 삶의 목표. 마지막으로 은퇴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선택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쉬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표 없는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취미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결론: 은퇴는 인생의 재설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출발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은퇴는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재설계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하고 도전하면 그 시작은 여러분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